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내 몸 혁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변화의 열쇠 파트인데요.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 체중으로 돌려놓는 그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도 읽어볼게요. 4장,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입니다. 흡연만큼 해로운 의자 중독. 의자 중독은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해주면서 현대인들은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요. 그처럼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울까요? 이에 대한 첫 연구 보고는 1954년에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2층 버스와 또 트롤리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15,500명과 또 승차권 검표원, 그러니까 우리말로 버스 차장이죠. 9,500명을 대상으로 1949년부터 1950년까지 2년 동안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35세에서 64세의 남성들이었고 사회 경제적 수준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은 운전기사가 이 버스 차장보다 2배 이상이나 많았습니다. 운전기사는 1000명당 0.9명꼴로 사망한 데 반해서 버스 차장은 1000명당 0.4명꼴이었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서 일한 이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가 아니면 서서 일하는가 밖에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업무 시간의 90%를 앉아서 보냈고 또 버스 차장은 버스 안을 걸어 다니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만으로 운전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수천여 편이 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또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의 총량보다 지속성이 더 관건입니다. 의자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는데요. 꼼짝 않고 오래 앉아있는 것은 당 대사와 지방 대사를 망가뜨리고 또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독립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독립적이라는 표현은 운동과 무관하다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상쇄됩니다. 꼼짝 않는 시간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허리둘레와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수면과 운동 시간을 보정해도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반면 하루 총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또 심폐지구력이 좋을수록 각종 대사 지표가 좋았습니다. 결국 하루 30분 운동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의자 중독은 시간의 총량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루 중 의자에 앉은 시간이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는지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을 분해하는 LPL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면서 혈액 내 중성지방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식사 후 포도당, 인슐린, 중성지방의 상승폭이 적을수록 이게 건강한 몸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이 상승폭이 커져서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9시간 앉아있게 한 그룹과 또 30분마다 100초간 가볍게 몸을 움직이게 해서 오래 앉아있지 않게 한 그룹으로 나눠 혈당과 인슐린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중간중간 신체 활동이 있었던 그룹이 꼼짝 않고 앉아있던 그룹에 비해 하루 중 이 혈당과 인슐린 그래프가 각각 37%, 18% 감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 하루 2.5시간 서 있게 하거나 30분마다 가볍게 걷게 해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24시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켰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라. 사람의 몸은 똑바로 서 있거나 걷는 활동에 적합하도록 진화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궁둥이, 허벅지, 장딴지 근육에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를 받쳐주는 기립근과 하체 근육이 중력에 저항하려는 힘이 반감되는데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의 중심부 근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있으면 흉곽이 좁아져 폐가 눌리면서 호흡도 얕아지는데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으로 또 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속도도 느려집니다.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고 다리가 붓고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식후 혈당도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직장인들에게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에 서서 업무를 볼 때와 앉아서 업무를 볼 때의 식후 혈당 변화를 관찰해 보았더니 같은 사람이 동일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업무를 볼 때 식후 혈당이 43%나 낮았습니다. 또한 앉아서 업무를 볼 때는 혈당 피크, 이 최고 수치가 훨씬 더 높았고 올라간 혈당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유지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의자 중독이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의자 중독은 인지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집니다.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는 의미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니 의자 중독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루 8시간 이상 오래 앉아 있으면 운동의 효과가 상쇄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운동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1시간마다 일부러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5분 정도 가볍게 걸어 주어야 합니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향후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비만율이 높다. 사실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통계를 내는 자료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가운데 연령별로 비만 유병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40에서 59세의 비만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2021년에는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이 나이대의 절반은 비만인 셈입니다. 2011년부터 살펴보면 비만율은 해마다 2.3%씩 꾸준히 늘어왔는데요. 다른 연령대의 비만율도 늘었지만 40에서 50대 비만 인구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관되는 요인들을 찾아봤는데요. 비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가르는 변수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직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사람들이 비만 인구에서 많았습니다. 이외에 고위험 음주자, 즉 주 2회 이상 술 마시는 사람이 비만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운동 부족, 근력 운동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는 거미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체중계 눈금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대사 이상이 잘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40에서 50대 비만율이 낮고 오히려 20에서 30대의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들의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첫 번째가 직업이었습니다.
단 남성들과 달리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만이 적었고 생산직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비만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흡연을 안 할수록 비만 인구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읽어봤는데요. 흡연만큼 해롭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의자에 오래 앉아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뜨끔하셨을 텐데 자주 일어나서 30분 아니면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게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